간절했던 선수였습니다. 군대부터 먼저 다녀오고 7라운드 지명이라는 꼬리표를 악착같이 뒤집으려 몸을 던지던 선수. 대주자로 나가면 끝까지 뛰었고 수비에 들어가면 이를 악물고 잡아냈죠. 인터뷰에서는 늘 가족 이야기부터 꺼냈고 마무리 캠프에서는 주장까지 맡았습니다. 그래서 팬들은 믿었습니다. 저 선수는 달을 거다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이름이 가장 충격적인 논란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대만 캠프, 불법으로 분류된 장소 출입, 그리고 삭제된 아이폰 인증샷. 단순 가담인지 더 깊이 얽힌 문제인지 아직은 조사 단계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한데요. 이 사건은 김동혁의 야구 인생에서 가장 큰 기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이죠. 간절함의 아이콘이었던 선수가 왜 이런 선택의 중심에 서게 됐는지, 그리고 징계 수위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지금부터 차분하지만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동혁은 화려한 유망주가 아니었습니다. 1라운드 기대주도 아니었고 입단 당시 크게 주목받던 이름도 아니었죠. 7라운드 지명, 그것도 지명 직후 현역으로 군 복무부터 마치고 돌아온 선수입니다. 출발선이 남들보다 늦었죠. 그래서인지 늘 악착 같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군에서 풀타임 주전으로 뛴 적은 없지만 93경기에 나가 13도루를 기록했고 대주자와 대수비로 경기 흐름을 바꾸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타율은 2할대 초반이었지만 몸을 던지는 플레이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주루는 팬들 기억에 남았죠. 경기가 풀리지 않아도 벤치에서 가장 크게 소리치던 선수. 누가 봐도 저 선수는 간절하다는 느낌을 주던 유형이었습니다. 인터뷰에서도 늘 가족 이야기를 먼저 꺼냈는데요. 자신을 뒷바라지해준 누나에게 보답하고 싶다고 했고 더 오래 1군에 남고 싶다고 했죠. 코치들도 훈련 태도만큼은 인정했습니다. 마무리 캠프에서 주장까지 맡았다는 사실이 그 신뢰를 보여줍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묵묵히 올라오는 선수. 그래서 롯데 팬들 사이에서는 저 친구는 결국 살아남을 것 같다는 기대가 있었죠. 그런 선수가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대만 캠프, 불법으로 분류된 장소 출입, 그리고 아이폰 인증샷. 아직 수사와 조사가 남아있는 단계지만 이름이 거론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은 충분합니다. 팬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단순히 규정을 어겼기 때문만은 아닌데요. 믿었던 유형이었기 때문이죠. 간절함으로 올라왔던 선수가 왜 이런 선택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는지 그 괴리감이 지금 가장 큰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징계 문제가 아니라 신뢰가 무너진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이번 사건에서 가장 무겁게 받아들여지는 지점은 아이폰 16 인증샷입니다. 해당 게임장 SNS에 김동혁이 아이폰을 들고 업소 직원과 함께 찍은 사진이 올라왔다가 논란이 확산되자 삭제됐는데요. 문제는 이 아이폰이 단순 기념품이 아니라는 점이죠. 현지 보도에 따르면 해당 업소는 신규 회원을 유치한 기존 회원에게 고가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운영해왔고 아이폰은 그 대표적인 경품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구조가 사실이라면 최소 2차례 이상 해당 장소를 방문했을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제기됩니다. 더 나아가 지난해 대만 2군 캠프 시기에도 같은 지역 게임장에서 김동혁과 함께 찍은 사진이 온라인에 재조명되면서 단순 일회성 방문이 아니라는 정황까지 더해졌죠. 물론 구체적인 방문 횟수와 배팅 여부, 역할에 대해서는 수사와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처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림이 형성됐다는 점이 상황을 훨씬 무겁게 만들고 있죠. 팬들이 예민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 동행과 반복 방문, 그리고 동료를 데려갔을 가능성은 징계의 무게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KBO 규약 제151조는 도박 가담 시 참가 활동 정지와 출장 정지, 제재금 부과를 명시하고 있고 행위의 정도와 동기, 반복 여부에 따라 가중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동혁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4명 중 1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 사안 전체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핵심 쟁점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관심은 결국 징계 수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KBO 규약 제151조는 도박 가담 시 최소 1개월 이상의 참가 활동 정지 또는 30경기 이상의 출장 정지, 300만 원 이상의 제재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기본선인데요.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규약에는 행위의 정도, 동기, 수단과 결과, 그리고 반복 여부를 고려해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단순 동행이 아니라 반복 방문이 사실로 확인되고 신규 회원 유치 등 주도적 역할이 인정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경우 단순 출장 정지를 넘어 장기 활동 정지, 시즌 아웃에 가까운 징계까지도 거론될 수 있죠. 더 나아가 KBO 총재의 권한에 따라 추가 제재가 가능하다는 조항까지 적용될 경우 규정 이상의 중징계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롯데 구단의 자체 징계가 더해질 가능성도 높은데요. 이미 귀국 조치와 근신 처분이 내려진 상황에서
구단이 무관용 원칙을 내세운다면 출장 정지 이상의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죠. 특히 팀 내부 분위기와 그룹 차원의 이미지 타격을 고려하면 상징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처음으로 방출이라는 단어가 거론되고 있죠.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반복성과 주도성이 인정되는 순간 단순 징계 차원을 넘어 선수 생명 자체가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매우 무겁습니다. 지금 김동혁이 서 있는 자리는 단순히 몇 경기 결장으로 끝날 위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냉정한 이야기를 해야 할 시점인데요. 김동혁은 올해 26입니다. 유망주라고 부르기에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확실한 주전이라고 하기도 어렵죠. 이제 막 1군에서 대주자와 대수비 자원으로 자리를 넓혀가던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그 자리는 언제든 대체 가능한 자리인데요. 롯데 외야는 이미 경쟁 구도입니다. 중견수 자원만 봐도 황성빈, 장두성, 손호영이 얽혀있죠. 황성빈은 경험과 타격 능력이 있고 장두성은 지난 시즌 타격에서 성장세를 보였으며 손호영은 멀티 포지션 활용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윤동희, 레이에스까지 외야 구성이 정리되면 김동혁이 설 자리는 자연스럽게 좁아집니다. 대주자 카드 역시 팀에는 빠른발 자원이 적지 않죠. 결국 팀이 기다려줘야 할 선수인지 아니면 경쟁 속에서 정리될 수 있는 선수인지가 현실적인 질문이 됩니다. 프로 세계는 잔인합니다. 실수 한 번이 커리어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죠. 지금 김동혁이 마주한 건 징계만이 아니라 팀 내 입지의 붕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한데요. 프로야구는 냉혹하지만 동시에 기회를 완전히 닫아버리는 세계는 아니죠. 징계를 받고 돌아와 다시 증명한 사례도 분명 존재합니다. 문제는 그 기회가 주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쟁취해야 하는 자리라는 점입니다. 김동혁은 이미 팀 내 확고한 주전이 아니었고 대주자, 대수비, 백업 외야 그 자리는 공백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다른 선수가 채우게 되죠. 황성빈이 있고 장두성이 있고 손호영이 경쟁 중입니다. 팀이 시즌을 치다 보면 빈자리는 금세 잊힙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시간이 길어질수록 돌아올 자리는 더 좁아진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끝났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징계를 받고 돌아와 더 악착같이 뛰는 모습으로 신뢰를 다시 쌓을 수도 있죠. 팬들이 분노하는 만큼, 실망한 만큼 반대로 돌아와서 보여줄 수 있다면 그 반전도 강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번 사건은 단순히 몇 경기 결장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신뢰를 잃었고 입지를 잃을 위기에 섰고 팀 내 경쟁 구도에서도 밀려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결국 김동혁의 야구 인생은 지금 이 지점에서 갈립니다. 여기서 무너질지 아니면 다시 기어 올라올지. 프로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해야 하는 세계이기 때문이죠. 김동혁에게 이번 시간은 징계 이상의 의미가 될 겁니다. 이대로 커리어가 꺾일지 아니면 바닥에서 다시 올라설지. 선택은 이미 끝났고 이제 남은 건 책임과 증명뿐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